천문학자이자 엔지니어인 조반니 도메니코 카시니는 17세기에 토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3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나 토성을 탐사하기 위해 발사된 우주기에 카시니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주 탐사선 카시니는 20년간 탐사 활동을 하며 토성의 고리를 자세히 관측했으며 토성의 새로운 위성을 발견하기도 하고 토성의 위성 타이탄 표면에 탐사선을 보내 약 50만 장의 멋진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카시니는 그 후 장렬한 최후를 맞았는데요. 2017년 9월 15일 카시니는 지구의 마지막 이별을 고하고 토성의 대기권에서 다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지런한 카시니오가 수집한 데이터는 지금도 과학자들의 발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가장 어렵고 경비가 많이 들었지만 그만큼 가장 성공한 임무이기도 했습니다. 아, 깜빡 잊고 있었네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그런 카시니가 반지의 제왕과 그 위성 관측을 통해 어떤 흥미로운 발견을 했을까요? 관심이 가신다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토성의 위성. 카시니의 토성 비행 자체가 한 권의 SF 소설에 해당합니다. 카시니는 꽤나 통통한 우주기체가 되었는데요. 무게는 약 2.5톤이었는데 목적지에 보내기 위해서 세계 행성의 중력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회를 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카시니는 금성에서 스윙바이하여 지구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목성의 옆을 통과했습니다. 그 결과 카시니는 충분한 속도를 올릴 수 있었고 2004년에 토성권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토성에 가기 전에 카시니는 토성의 가족인 위성과 먼저 만났는데요. 처음 탐사를 시작한 것은 포에베였습니다. 이 작은 위성은 토성에서 매우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토성의 자전과 반대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포에베는 옛날 에지워스 카이퍼드의 천체였지만 토성의 중력으로 인해 위성이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 카시니가 탐사한 흥미로운 위성은 바로 엔셀라두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남극에는 마치 누군가가 큰 욕조를 만들어둔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 지하에서는 간헐천이 솟아나고 있으며 물은 250km의 높이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카시니는 그곳의 성분을 조사하기 위해 과감하게 뛰어들었고 이 물기둥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이 분출물에는 수소, 메탄, 탄산가스 그리고 유기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또 활동이 활발한 간헐천은 엔셀라두스의 얼음 껍데기 아래에 작은 호수가 아닌 바다가 존재한다는 증거이기도 했는데요. 엔셀라두스의 상층은 매우 차갑지만 깊어질수록 온도는 높아집니다. 액체의 물, 열, 거기에 탄화수소까지 있다는 것은 어쩌면 엔셀라두스에서 생명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나사의 과학자 역시 엔셀라두스를 지구 이외에 가장 생명에 적합한 곳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작은 위성의 표면에 인조인간이 돌아다니거나 외계 동물이 껑충껑충 뛰어다니는 일은 없습니다. 아마 그곳에 서식하는 것은 미생물뿐이겠죠. 놀랍게도 생물이 살 수 있는 토성의 위성은 엔셀라두스만이 아닙니다. 이런 다채로운 이웃을 둔 토성은 운이 좋은 것 같은데요. 생명 거주 가능한 위성 두 번째 유력 후보는 바로 타이탄입니다. 타이탄은 표면에 액체 메탄의 호수를 가졌을 뿐 아니라 대기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카시니는 타이탄 탐사를 자세히 진행하기 위한 착륙선 호이겐스를 타이탄에 내려보냈습니다. 호이겐스는 용감한 공수병처럼 낙하산을 타고 강의 조약돌 위에 착륙했습니다. 호이겐스의 활약 덕분에 타이탄의 지형의 사진을 입수하고 대기의 성분도 밝혀지면서 위성의 표면 근처 풍속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타이탄의 날씨는 폭풍이 없어서 사람이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게다가 호이겐스는 착륙 시 주위의 소리까지 녹음했는데요. 그 소리는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신비로운 느낌이었는데 우주를 소재로 한 영화에서 BGM으로 쓸 것만 같은 소리였습니다. 탐사 활동 중 카시니는 토성에 있는 20개의 위성을 탐사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위성을 7개나 발견했습니다. 토성의 가족을 거의 대부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토성.
당연히 카시니는 메인인 토성도 잊지 않았습니다. 토성의 1년은 꼬박 지구의 29년에 해당하며 카시니는 토성을 아주 오랫동안 탐사하면서 계절의 변화를 관측했습니다. 카시니오는 토성의 겨울과 봄, 여름을 관측했는데요. 또 토성에서는 가끔 아주 혹독한 날씨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약 1토성년에 한 번 토성에서 대백점이라 불리는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는데요. 멀리서 보면 큰 백반이 정말 아름다워서 마치 누군가가 수채 물감을 섞은 것 같은 모습이지만 사실은 치명적인 폭풍인 것입니다. 이런 태풍은 길이가 1만 킬로미터를 넘을 뿐 아니라 내부에서는 1초에 10번이나 번개가 번쩍인다고 하네요. 방전에 의해 폭풍 내부의 대기층의 온도가 상승하므로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폭풍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토성에 가게 된다면 일기예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 토성의 북극에서는 100년 넘게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태풍은 정육각형의 지름 2만 5천 킬로미터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그 회오리 속에 지구가 2개는 간단하게 들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카시니의 관측 중 폭풍은 푸른색에서 금빛으로 색을 바꾸었는데요. 이것도 토성의 계절의 변화와 관계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래도 폭풍도 여름과 함께 분위기를 전환하고 싶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리. 카시니는 토성의 고리에도 주목했습니다. 여기서도 카시니는 선구자가 되었는데요. 일부의 고리는 너무 폭이 좁고 어두워서 지구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카시니가 그러한 고리를 자세히 관측했습니다. 토성의 고리가 어떻게 형성됐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카시니 덕분에 고리의 하나인 이 링은 엔셀라두스의 간헐천의 분출물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카시니의 데이터는 고리의 형성이 그동안 알려진 것처럼 태양계 탄생 때가 아니라 약 1억 년 전부터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공룡은 토성의 고리가 형성된 동시대를 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공룡 시대에 카시니가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네요. 또한 카시니 덕분에 고리의 구조가 복잡하고 성분도 균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멀리서 보면 고리는 매끄럽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굴곡이 심한 부분이 많고 수수께끼의 물체인 유령의 그림자와 비슷한 스포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처음 스포크의 존재를 깨달은 것은 그 옆을 통과한 보이저였는데요. 초기에 카시니가 보낸 사진에서 스포크는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카시니는 미션 마지막이 될 즈음에야 스포크를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스포크도 계절적인 현상으로 중력 또는 정전기의 영향을 받아 토성의 겨울 끝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어떤 물질인지는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피날레. 당초 미션의 종료는 2008년을 예정하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토성의 분점까지 그리고 그 후에는 지점까지로 2차례나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법이죠. 물론 카시니가 아무런 흔적 없이 떠날 방법은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토성 주위를 둘러싼 위성을 오염시키거나 거기에 살고 있을 수 있는 생명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카시니를 토성의 대기권으로 보냈습니다. 카시니는 토성과 가장 가까운 위성 사이의 공간에 뛰어들어 강화하면서 그 주위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용감한 카시니는 토성의 대기권 돌입 몇 시간 전에 마지막 사진을 보내며 타버리는 순간까지 대기 성분의 데이터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9월 15일을 마지막으로 카시니와의 통신은 두절되었습니다. 카시니오가 촬영한 가장 인상적인 사진은 지구가 웃은 날이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이는 141매의 화상으로 구성된 콜라주 사진으로 가족 사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사진에는 토성, 금성, 화성과 지구가 찍혀 있습니다. 또 나사는 토성과 그 옆을 날고 있는 카시니 쪽을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 수백 장을 모자이크 사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작고 용감한 카시니에게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방법이었습니다. 저희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재미있게 준비할 테니 꼭 방문해 주시길 바랄게요.
화면에 표시된 종 모양 버튼을 클릭해두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